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빛깔 8단원입니다. 4차시 수업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은 송순의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시조 하고 그 다음에 19채 향가 두 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송순의 시조를 보면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지어내니, 자, 초려 삼간은 초가집, 방이 3칸 있다고 합시다. 자, 초가집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초가집을 지었다는 것은 삶의 자세가 굉장히 소박한, 그렇죠. 욕심이 없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초가집을 지어서 방이 3칸 있는데 내가 방을 한 칸 쓰고 달이 방을 한 칸 쓰고 바람이 방을 또 한 칸 씁니다. 자, 맞져두고 이 말은 맡겨두고 이 말이죠.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리라. 강산은 주위에 쭉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하는, 즉 나와 달과 바람, 그 다음에 강산, 즉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무라일체의 어떤 사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줄짜리 향가인데,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요 이제 기서결에서 이제 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이가 죽었다는 거죠. 누이가 자, 요 나는 간다 할 때 이렇게 오라버니 저 먼저 갑니다 라고 이승과 저승인데 누이가 이승에 있다가 저승에 갔다는 겁니다.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오라버니 저 먼저 갑니다 이런 말도 못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서 부분은 근데 이제 누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죠. 떨어질 잎으로 비유했는데 가을 이런 바람에 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잎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에 난 잎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자인 오빠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죽은 누이의 관계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는 곳을 모르겠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슬픔이나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프냐면 이런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람. 정상적으로 누이가 죽은 게 아니고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슬픔이 이제 마지막 결 부분에 오면 극복되죠. 아, 미타 차례서 만날라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 자, 이 슬픔을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누이가 죽어서 이제 미타찰이라고 하는 이 서방 정토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재회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승에서 도를 닦으면서 불도에 정진하면서 누이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극복을 불도를 닦으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니까 슬픔의 종교적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기 두 작품을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2차시, 3차시 과제 학습지를 해설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차 시에 이제 학습 과제가 제시가 됐죠. 근데 제시문으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 다음에 님이 오마 하거늘, 이런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이제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작품을 하나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 시조는 홍랑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조선시대 기녀입니다. 기녀의 시조인데, 몇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 이 버들이죠, 버들. 산버들 가집니다. 산버들을 좋은 곳으로 골라서 꺾어
님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님은 그 주무시는 창밖에 이 맷버들을 심어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비가 내려서 맷버들에 새 잎이라도 나면 날인가 여겨달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맷버들, 새잎 이것은 나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작품도 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화자와 시적 대상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죠. 즉 님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해서 역시 정서도 그리움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자가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시적 대상에도 직접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버들가지를 심어두고 그 버들가지를 나본듯이 여겨달라 이 말은 나를 잊지 말라, 나를 늘 생각해달라 이런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 시조에 대한 감상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 OX로 답하면 됩니다. 자, 이 OX로 답하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런 OX 문제는 수능의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어떤 그 공부를 위해서는 요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는 정형시다. 그렇죠?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정형시인데, 그렇죠? 가도 평시조, 다도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도 정형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의 3장 형태입니다. 3장 형태의 마지막 음보는 세 글자. 이것도 그러니까 글자 수는 안 정해져 있지만은 3장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설시효도 정형시의 범주에 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은 가다의 화자 모두 이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가는 그렇죠. 가에 보면 어로님 오신 날 밤 사랑하는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맞고 그 다음에 나도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 하기에 막 밥 일찍 먹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맞죠. 근데 다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님이 올 상황이 안 되니까 버들가지를 꺾어 보낸다는 거니까 2번은 이제 다가 가나는 맞는데 다가 안 되는 거죠. 3번은 가나다 모두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다. 사설시조도 3장 구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 그렇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냥 가의 화자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상상할 뿐인데, 근데 나의 화자는 아주 급하게 마중을 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니까 더 적극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5번입니다. 다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게 버들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연정이죠. 연정납니다. 남녀의 어떤 그 이별의 어떤 그리움 이런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게 안 됩니다. 아까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본 송순의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입니다. 가와 다는 특정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특정 종결어미죠.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는 종결어미가 펼이라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2번 이상 나와야 반복인데 요거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가가 안 됩니다. 근데 다는 자, 심어두고 보소서 뭐뭐 하소서 여기소서 뭐뭐 하소서 요런 종결어미가 2번 나왔고 반복도 되고 뭐뭐 해달라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안 되고 다는 맞습니다. 그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그랬습니다. 요 말이 중요한데, 표면에 드러난 화자. 화자는 항상 납니다. 근데 문제는 나가 표면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하는 건데, 자, 나 작품을 보면 맨 끝에 날 속였구나, 주출이 3대가 날 속였구나 라고 하는 나가 드러납니다. 근데 가에는 나가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드러나고 가는 안 드러나니까 진술이 맞는 진술이죠. O입니다. 8번입니다.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이별의 원인 없고 뭐 자책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잊지 말라 그런 거니까 자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음성상징어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문제는 가와 나의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어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가에는 서리서리 구비구비, 나에는 곤비, 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위렁충창 이런 것들이 음성상징어니까, 그리고 다에는 없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다의 화자와 달리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그렇죠. 나에 보면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다. 남 웃길 뻔했다. 자신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고 남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11번입니다. 가의 어론님, 자, 어론님 이거죠. 어론님, 정든님, 사랑하는 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님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그렇죠. 님에게 보들가지를 꺾어 보내는 거니까 그리워하는 대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출이 3대와 다의 새잎은 화자의 분신이다. 자, 새잎은 화자의 분신이 맞는데 주출이 3대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자가 착각하는, 님으로 착각하는 대상이지요. 화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니까 분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밤과 다의 밤비에 대해 화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나의 밤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밤이었기에 망정. 물론 이 밤이 님이 오지 않는다 이래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야, 밤이었기에 천만 다행이다, 밤이었기에 좋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으니까, 볼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의 밤비도 버들가지에 새 잎이 나게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동짓딸과 다의 창밖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배경이다. 자, 가의 동짓딸. 동짓딸 기나긴 밤이니까 이 기나긴 밤, 이거는 이 밤의 허리를 베어낸다는 얘기는 이 밤이 쓸데없다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모없는 그런 밤이니까 동짓딸 이거는 부정적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창밖은 긍정 부정 판단하기가 만만찮아요. 이제 동짓딸이 안 되니까 X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남 우일 뻔하괴라. 자, 나의 남은 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다의 맷버들은 님을 비유한 말이다 했는데, 자, 님을 나의 남 이거는 불특정 다수죠. 나의 행동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여기서 웃음을 그러니까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님 안 됩니다. 그리고 맷버들은 님을 비유한 말 이것도 안 되지요. 맷버들은 이제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대조적인 짝을 찾아 쓰시라 했는데, 자, 가에서 보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 화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어떤 외로움. 그러나 어른님, 정든님 오신 날 밤 긍정적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조적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은 플러스로, 부정적인 것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이것도 대조적인 짝이 되죠.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이제 해학적이라고 그래요. 해학적인데, 나 작품은 해학적이다. 그러면 그 요인이 뭐냐 하는 건데, 자, 이 저 건너산에 거머hit들, 거머스름한 희끄무리에 한 개 서 있는데 저것을 님으로 화자가 착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착각으로 인한 어떤 행동 보면 막 뛰어가는, 우당탕탕 뛰어가는 이런 어떤 행동, 이것도 웃음을 유발하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그게 님이 아니라 주추리 3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추리 3대 이놈이 날 알뜰히도 속였구나. 자, 이 속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큰일 날 뻔했다. 밤이었기에 망정 낮이었다면 진짜 남한테 비웃음을 받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해학적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거는 서정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도 보면 화자와 시적 대상은 떨어져 있다. 이별이죠.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뭔지 그런 거는 이 작품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이별을 했으니까 이제 그립죠. 어떤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자, 이 그리움을 약간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몇 버들가지를 꺾어서 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창밖에 심어두고 이 버들가지에 새싹이 막 나면, 새잎이 나면 이게 나 본 듯이 여겨달라. 이 말은 태도가 그 시적 대상이 화자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가 어떤 주된 태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의 학습 과제입니다. 3차 시의 이제 학습 과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을 경영하여 우리 교과서에 이제 수록되어 있었고, 이제 제망매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 작품은 시조입니다. 시조인데 이제 이것도 사설 시조죠. 길이가 굉장히 님이 오마 하거늘에 비하면은 길이가 짧지만 이것도 이제 평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긴 사설 시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창밖이 어른 하거늘, 님으로 생각해서 창밖에 뭔가 어른어른 한다는 거죠. 꼭 누구가 온 것 같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뭔가 님이 왔구나 하고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행동이 아까 님이 오마 하거늘에서 막 뛰어가는 이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님은 아니 오고 어스름 달빛에 열 구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지나가는 구름이 날 속였구나. 아까는 주추리 3대가 날 속였는데 오늘 지나가는 구름이 날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 낮이었다면 남 우일 뻔하여라. 자, 요 종장의 요런 표현은 아까 님이 오마 하거늘 그 시조에도 나왔는데 아마 조선조 후기에 이런 표현이 좀 일상화된 게 아닌가, 좀 널리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해학적이지요. 님을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구름, 달빛에 지나가는 구름이 달빛에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이게 이제 문에 비치는 거죠. 그걸 보고 님으로 여기서 막 뛰어나서는 이런 행동이나 속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밤이었기에 다행이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해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형시다 했는데 맞죠?
사설시효도 정형시고 향가도 정형시고 정형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에는 재회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재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나에는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미타찰이죠. 미타찰에 나는 재회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다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와 다는 과장된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자, 과장된 행동은 벌떡 뛰어 뚝 나서 보는 요거는 됩니다. 다는 되는데 가는 해악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나다의 주된 정서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그렇죠. 죽은 누이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되고 다도 님이 현재 없다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와 달리 가의 화자는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자, 가의 화자는 처음부터 어떤 만족감, 초려삼간인데 불만족스럽다가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서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와 달리 나에는, 자, 나입니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렇죠. 여기에 한 가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다에는 온다고 하고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가 있습니까? 다에. 자, 날 속인 거는 님이 날 속인 게 아니죠. 지나가는 구름이 날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태도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이승에서 불도에 정진하겠다 하는 거니까 종교적 극복, 종교적 승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다는 그리움의 정서를 해학적 맞습니다. 8번 O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을 보면 나의 이행의 예, 구행의 미타찰 동일한 공간이다. 나의 이행의 예에 있음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승이 되죠. 이승. 근데 미타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제 서방정토 저승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의 중장 나와. 자, 가의 중장 나 요겁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 요 나와 나의 구행납니다. 나의 구행 미타찰에서 만날 나 요거죠. 요거는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달과 다의 구름은 친화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자, 요 달이라고 하는 거는 가의 달은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청풍과 동일시되고 강산과 동일시되는 자연 친화의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의 널구름, 지나가는 구름은 친화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삼행의 나와, 자, 나 삼행의 나입니다. 나는 간다 할 때 이 나는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가 됩니다. 다의 종장 남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데, 자, 요거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 남은 이것도 역시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워하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의 종장 마초아는 나의 구행 아를 형식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요 아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시조, 종장, 처음보는 세 글자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형식적 영향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의 초려 삼간과 나의 미타자라는 화자가 현재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이거는 초려 삼간은 맞습니다. 근데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간이 아니죠. 어떤 서방정토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의 바람과 달리 가의 청풍은 풍류의 대상으로 화자와 동일시 되고 있다. 그렇죠. 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잎을 떨어뜨리는 대상이죠. 잎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 누이의 죽음의 하나의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청풍, 이 바람은 그렇죠. 화자와 동일시되는 어떤 그 풍류의 대상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생활을 제목으로 하여 평시조 두수로 된 연시조를 창작하라. 연시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목이 있고 여기에 세 줄짜리 평시조 두수 이상 나열되어 있으면 이게 연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작품, 여러분들 중에 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을 먹고 나서 사원보 됐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여기까지도 사원보 됐습니다. 근데 가방을 두고 왔구나. 안 되죠. 이게는 반드시 몇 글자가 돼야 됩니까? 세 글자가 돼야 되니까 아차차 이렇게 하면 되죠. 아차차 가방을 두고 왔구나. 다시 집에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원보호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쉬는 시간 하는 보도 만들어주면 되죠. 왔는데 화장실 다녀오니 종이치네 종이치네 이렇게 요도 하는 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세 글자가 돼야 되죠. 세 글자 아차차 이렇게 합시다. 또 50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해서 자, 요거는 이제 학교 생활을 제목으로 해서 두수로 된 연시조를 창작하기는 했는데 특히 이제 종장 첫 음절, 첫 음보가 이제 세 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자, 요 작품 한번 봅시다. 역시 학교 생활을 제목으로 해서 두수로 된 연시조를 지었는데 중학교 3년 생활 굴곡지게 보내었고 새학교 신입생활 부푼 마음 달려왔네. 중국발 코로나 창궐 초장부터 웬 말이냐. 그렇죠. 세 글자, 다섯 글자 해서 요거 형식적으로도 잘 되었고, 내용도 좋습니다. 학교는 텅 비었고, 거리는 한산하네. 격주등교 반가운 친구 선생님 만났지만, 1학년 다시 격주등고 또다시 멀어지네 해서 내용도 좋고, 연시조도 됐고 3장 6구 6구라고 하는 거는 요 두 원보를 한 구로 보는 거죠.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자, 3장 6구 한 줄을 4원보로 하는 아주 잘 지은 시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 작품입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이제 한국 문학의 연속성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서정 문학의 흐름인데, 자, 우리 교과서 303쪽입니다. 자, 303쪽 계속 보면, 한국 서정 문학은 노래와 무용이 어우러진 집단 가무 형태의 원시 종합 예술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술을 따로 놓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술을 한 잔씩 먹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 노래, 자, 요 노래가 서정 문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래와 문학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죠. 근데 이제 노래와 문학이 이제 분리된 게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집단적으로 부르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던 이런 집단적 성격의 노래가 개인적인 어떤 노래로 분화 발전되었다는 거죠. 황조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향가 한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가 등장했고,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시조도 창작됐고, 그리고 시조 가사와 더불어 시조는 조선시대에 성행했고, 근대에 와서 자유시가 등장했다. 이런 건데,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을 보면 집단적으로 춤추고 가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죠. 이런 원시종합 예술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집단적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황조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향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고려가요, 조선시대에 시조, 가사. 물론 이 시조는 고려 말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대 이후에 자유시가 등장하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정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전통 개성인데, 특히 여러분들 그 19채 향가는 3단 구성이라고 그랬죠. 기서결 3단 구성입니다.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역시 이제 3장 구성입니다. 가사도 서사, 본사, 결사 3장 구성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전성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 3단 구성 중에 이제 기서결 중에 맨 끝부분에, 그러니까 10줄 중에 9번째 줄에 보면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장 첫음보가 이제 세 글자라는 거죠. 이 가사도 맨 끝줄이, 맨 끝에 보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사에는 뭐 네 글자가, 세 글자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제 전격적인 가사는 이제 세 글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면에서는 뭐 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뭐 해학적인 것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작품을 보고, 이거는 어떤 그 이별의 슬픔, 뭐 그리움이다, 아니면 이거는 해학적이다, 이거는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작품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학습 내용은 속미인곡입니다. 속미인곡. 자, 속미인곡인데 여러분들이 이 학습 과제가, 자, 지금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느냐 하면 속미인곡을 3번 읽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고전 시간은 소리 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읽을 때는 역시 시조나 가사나 마찬가지로 사음보입니다. 한 줄을 네 토막으로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제간 저각시 본덧도 한되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처문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어와 너여이고 인해사슬 들어보.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네 토막으로 읽을 때 자연스럽게 대가는 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는 저각시 본덧도 한되이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것도 뭐 천상 이것보다는 천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요 송민곡 3번 읽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